안녕하세요. 하루 한 권 책 소개하는 시간. 4월 중순부터 5월 거의 한 달 정도 못했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은 세 권의 책은 두 권은 제가 대여를 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는 법하고 우연한 빵집, 그래서 이렇게 일기 쓰는 법, 우연한 빵집,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의 그 유명한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 이렇게 세 권입니다. 먼저 일기 쓰는 법은 아주 그 포켓용으로 작게 나온 책인데 조경국 작가가 썼어요. 이제 71페이지 보면 일기를 쓰는 동안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동감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책 보고 이 일기를 조금 또 쓰긴 썼는데 또 중단됐어요. 다시 한번 열심히 또 일기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78페이지에 일기는 글쓰기 훈련의 기초이며 글쓰기의 씨앗이다. 네, 일기를 통해서 지속적인 글쓰기 훈련을 할 수도 있겠죠. 108페이지에 나는 죽은 후에도 영원히 기억되고 싶습니다. 안내의 일기 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3대 기록물, 오희문의 쇠미록,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 이중 쇠미록은 우리에게 익숙치 못하다. 쇠미록의 뜻이 보잘것없이 떠도는 자의 기록이라고 말하듯이 평범한 사람의 전쟁의 아픈 기록이다. 그러니까 전쟁통에서도 일기를 썼다고 하니 일기 쓰기에 아주 프로 정신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들도 일기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는 개인의 역사지만 시간은 그 개인의 역사를 시대의 역사로 변화시킨다. 그처럼 의미 있는 일은 없다. 일기를 쓰는 것은 역사서의 저술가가 되는 것이다. 일기를 써야 한다는 의무감이 과거 학창시절, 청년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묵은 일기장을 꺼내서 읽어보기도 한다. 지금도 일기를 쓴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매일 쓰지 못하지만 일기를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훗날 그 일기가 잃어버린 나의 기억들을 되살리지나 않을까. 내 늙어서 치매라도 걸리면 그때 기록을 통해 나를 찾지 않을까. 인생은 시간의 역사이며 기록의 역사이다. 자, 그럼 또 일기를 써볼까? 네, 열심히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읽은 책 우연한 빵집, 아까 얘기했듯이 우연한 빵집. 네, 김혜연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93페이지. 공기 속에 미생물이 빵을 만들고 사람들이 빵을 먹는다는 건 자연과 교감하는 일이지. 한국 사람들이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그런 거잖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세상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93페이지 나옵니다. 저희도 앞에 텃밭이 이렇게 있는데 텃밭에 있는 채소를 요즘에 아내가 반찬으로 이렇게 올려놔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채소 안에는 햇빛, 공기, 바람, 물, 그리고 여러 새들의 지적인 모든 것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연을 먹는 그런 느낌이죠. 수학여행 D-1 드디어 제주도 간다. 기대. 제주도는 처음 올해 오리배 말고 배 타는 것도 처음. 성산 일출봉 올라가면 일출 보며 남자친구와 뽀뽀하게 해달라고 소원 빌어야지. 두근두근 잠이 안 오네. 그게 마지막 글이었다. 네,
책은 그 빵집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의 주변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가족들, 친구들에 대한 뭐 기록들, 좀 아프게 이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윤지야, 왜 이렇게 어이없게 떠난 거냐? 화가 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화가 나. 견딜 수 없어. 넌 그냥 배에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 뭐 때문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178페이지. 그 사람이 그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그렇게 어이없게 죽지 않았겠죠? 그래도 그 배는 가라앉았겠죠? 아무 일 안 일어날 수는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결혼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오로라도 보고 그렇게 함께 인생의 결말을 향해 천천히 갈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가라앉아 버린 건지, 왜 그렇게 속수무책 떠나가게 둔 건지,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건지 몰라. 뭐가 이래 정말. 197, 198. 아마 인솔교사의 연인 같아요. 인솔교사의 연인인데 갔다 와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죠. 아픈 이야기입니다.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아픔인 그 섬을 향한 아이들의 설렘이 온 국민에게 생채기가 낸 사건, 세월호. 세월호와 관련된 소설 하나 나오지 않나 생각하다가 그것마저 상처가 되기에 이 소설은 작가의 말처럼 따뜻한 빵 한 조각으로 상처받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지만 뜨끈한 국물,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 가슴속 저 깊은 상처에 작은 위로가 되길 원해서 쓴 글이란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천민자분의 극을 달한 세월호 사건, 폐기 처분해야 할 배에 수많은 사람과 차, 물건들을 잔뜩 싣고서 오직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된 더러운 자본 이데올로기가 계속 괴물처럼 사람들을, 아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런데 그 괴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먹고 사는 중요한 일상, 그런데 살아야 하지 않는가? 제발 잘 사는 세상이 되길, 안전하게. 줄거리는 세월호의 군 의문사 등 먼저 간 사람들의 유족이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픔을 취해가는 과정이다. 단 그들끼리 말이다. 네, 울컥하네요. 이제 그 다음에 책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좀 발제한 책이라서, 기독교 서적이라서 이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54번째, 55번째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전체 정리한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 로마 시민에게는 누구나 시민회의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시민에게 그 투표권은 권리였다. 그러나 권리는 반드시 의무를 수반하는데 그 의무란 공동체의 방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대 도시국가형 폴리스 나라에서 공통되는 것으로 결코 로마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같은 모습이었다. 52페이지. 집정관은 왕과 다름없이 시민회에서 선출되어 로마의 내정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하며 유사시에는 지휘관으로서 군대를 통솔한다. 그렇지만 백악관에서 앉아서 전쟁을 지휘하는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다. 로마에서는 실제로 최전선에 나가 지휘를 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공화정 집정관은 총리경 합동참모회의 의장 겸 야전군 사령관을 합친 관직이었다. 68페이지 내용입니다. 로마는 그들의 고통을 안겨주었던 적에 대해서도 분노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으며 또한 노예로도 만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예전의 적을 자신들이 있는 로마 연합의 일원으로 포함해 나갔다. 116, 117페이지 내용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속주민으로 한 단계 낮은 지위에 놓여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로마 시민권을 개방했다. 이 조치로 로마는 당연히 인류 사상 최초의 보편 제국이 되었다고 말할 만하지만, 그러나 제국의 실현의 이정표는 이 시기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개혁이란 재구축이다. 자칫하면 개혁이란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이란 결국 재구축을 하는 것이고, 카이사르가 실행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다. 212페이지 내용입니다. 성벽은 사람이나 물건의 자유로운 왕래를 방해한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상식을 뛰어넘는 성벽 철거를 실행함으로써 도시국가 로마 시대를 끝났음을 국내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벽의 철거는 카이사르의 평화 선언이기도 했다. 즉 새로운 로마는 수도 방위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평화로워진다의 결의의 표명이었다. 방위는 원격지에 있는 국경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이 박스 로마가 되겠죠. 아우구스투스는 성스러운이라는 뜻이며, 이 칭호 자체는 정치적 특권은 아무것도 없는 단순한 존칭이다. 그러나 인간은 언어에 얽매이는 존재이기도 하다. 단순한 통칭이라 알고 있는데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계속 부르다 보면 거기에 자연히 존경심이 싹튼다. 더구나 원로원 의원들 앞에 호소하고 있는 상대가 브루투스나 안토니우스를 넘어뜨린 실력자이면 더욱 성스러워진다. 243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의 명인들, 기원전 753년 건국부터 시작해 대략 8세기 걸친 로마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절실히 통감하는 것은 로마인은 구조조정에 아주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이다. 280페이지. 서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강자 로마인, 그들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인종이나 민족을 넘어 차별을 제도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어갔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물론 개중에 야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 그들의 심중에 있는 사람, 공동체, 평화라는 로마적 어휘가 성립되어 간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적 사대주의가 동양적 사고의 틀을 버리고 서구성을 답습하는 비판도 분명히 있지만, 팍스 로마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를 오늘도 각인하게 한다. 사람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서의 국가만이 평화를 얻을, 그리고 그 행복을 열매로 맛볼 권리가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세 곡 마쳤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죠. 휴가도 가까워오네요. 또 이 여름 기간을 더 열심히 독서해서 우리 하루 한 권을 못 읽더라도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서 삶을 치유하고 삶을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독서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